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삼성전자가 올 3분기 매출 66조 9,600억 원, 영업이익 12조 3,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사상 최대, 영업이익은 2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죠. 3분기에는 반도체 세트 제품 수요가 예상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활용한 적기 대응으로 판매량이 크게 확대됐죠. 부품 수요 역시 모바일 제품 중심으로 회복돼 매출은 전분기 대비 26.4%,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4조 2천억 원 증가한 12조 3,5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8.4%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과 이익률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죠. 삼성전자는 그러나 4분기에는 반도체 메모리 수요 약세와 경쟁 심화 등으로 전체 수익성 하락이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글로벌 수요 회복이 기대되지만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은 상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투자는 중장기 수요 대응 준비와 함께 단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이버가 29일 3분기 실적 발표와 함께 기존 검색과 광고 중심에서 커머스와 핀테크 중심으로 주력 사업을 전환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3분기 매출 1조 3,608억 원, 영업이익 2,917억 원, 당기순이익 2,35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증가했죠. 201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한 2,917억 원입니다. 사업 부문별 매출은 서치 플랫폼 7,101억 원, 커머스 2,854억 원, 핀테크 1,740억 원, 컨텐츠 1,150억 원, 클라우드 763억 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검색 광고 외 커머스 사업 부문의 성장이 눈길을 끄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 쇼핑 수요가 상승하고 디지털 전환으로의 관심이 높은 상황입니다. 최근 네이버는 컨텐츠와 물류에서 경쟁력을 갖춘 CJ와 6천억 원 규모 지분 교환 방식의 동맹을 맺었습니다. 쿠팡 등 경쟁사 못지않은 물류 역량을 갖추는 것이 네이버의 목표죠.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실적 발표를 통해 쇼핑몰 결제에서 물류로 이어지는 완결성을 위해 CJ 대한통운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하려 한다며 주문부터 배송, 알림까지 모든 과정을 디지털화하고 자율주행과 물류 로봇 등을 통해 글로벌 스마트 물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KB국민은행이 알뜰폰 서비스인 리브엠 공세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앞서 영업점 판매를 확대한 데 이어 최근 정부가 개소한 알뜰폰 스퀘어에 입점하며 체험 환경도 마련했는데요. 액점 안심보험 등 부가 서비스와 QR 체크인, LTE 요금제, 나라사랑 LTE 요금제 등 요금제 상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알뜰폰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통신을 결합한 신상품 출시도 계획하고 있죠. 결합 상품은 최대 연 10% 이상의 이자 혜택을 제공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기존 금리 연 1.5%에 통신비 환급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10%대의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이죠. 29일에는 KT 스카이라이프의 알뜰폰 사업 진출이 승인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스카이라이프의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 등록권에 대해 등록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우선 스카이라이프가 알뜰폰을 포함해 결합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여타 알뜰폰 사업자에게 이를 동등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조건을 통해 모든 알뜰폰 사업자들이 위성방송 등을 포함한 결합 상품을 제공하면서 상품 구성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KT가 국내 최초 5G 지원하는 휴대용 와이파이 공유기 5G 에그를 출시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5G 에그는 5G 신호를 와이파이 형태로 전환해 다양한 기기에서 무선 인터넷을 쓸수록 도와주는 기계인데요. KT 5G 에그는 최대 속도 1.2GBps의 최신 와이파이 표준 와이파이 6를 적용했고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을 동시에 사용하는 듀얼 밴드 기술을 지원합니다. 최대 16대까지 동시에 연결할 수 있으며 4000mA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출장 등으로 이동이 잦은 고객도 끊임없는 무선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5G 에그는 전국 KT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 KT샵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5G 에그의 출고가는 42만 9천 원입니다. 요금제는 28기가 3만 원 상품과 14기가 1만 9,800원 상품으로 나뉩니다. 공시지원금은 각각 18만 원과 12만 원입니다. AMD가 29일 신형 그래픽카드 제품군인 라데온 RX 6000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라데온 RX 6000 시리즈는
2세대 RDNA 마이크로 아키텍처 기반의 고성능 그래픽 카드 제품으로 제품 성능과 등급에 따라 보급형인 라데온 RX 6800과 중급형인 라데온 6800 XT, 고성능 플래그십 모델인 라데온 6900 XT로 나뉩니다. 리사수 AMD CEO는 제품 발표회를 통해 RX 6000 시리즈가 이전 세대 제품 대비 50% 이상 향상된 연상 성능과 전력 효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는데요. 라데온 RX 6800 시리즈는 엔비디아 지포스 RTX 3000 시리즈와 경쟁 구도를 이루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양사의 신제품이 비슷한 성능과 가격대를 지니고 있어 보급형과 플래그십 모델까지 전 영역에서 치열한 시장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AMD는 보급형 RX 6800과 중급형 RX 6800 XT 제품을 오는 11월 18일부터 판매합니다. 가격은 각각 $579, 약 65만원, $649, 약 73만원입니다. 고성능 플래그십 제품인 RX 6900 XT는 12월 8일부터 시판 예정이며 가격은 $999, 약 11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 출시 일정은 미정이라고 하네요. 애플이 자체 검색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선보인 iOS 14 운영체제 홈 화면에서 검색어를 치면 구글이 아니라 자체 검색 결과를 보여주고 웹사이트들에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자체 검색 기술은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황에서 애플에겐 대안이 될 수 있는데요. 법무부 소송은 또 애플이 보다 긴박하게 검색 관련 행보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검색 마케팅 전문가들을 인용해 온라인 자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애플 웹크롤러인 애플봇이 최근에 보다 활성화됐다고도 전했습니다. 애플은 최근 몇 년간 많은 검색 전문가들을 영입해왔습니다. 2018년 4월에는 구글 검색 총괄 출신인 존 지안안드레아도 영입했는데요. 이후에도 애플은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검색 전문가 구인 광고를 올려왔다고 하네요. 네이버, 11번가 등 이커머스 플랫폼들이 금융과의 융합을 통한 오픈마켓 경제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과 이커머스 융합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은 통장입니다. 이커머스 등 인터넷 업체가 금융사와 협력해 사용자들에게 통장을 발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요. 앞서 네이버 금융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은 6월 미래에셋 대우 CMA 네이버 통장을 선보인 바 있습니다. 이어 11번가도 금융사와 제휴의 통장 서비스에 뛰어들었습니다. 11번가는 최근 신한금융투자와 함께 신한금융투자 11번가 증권통장을 선보였죠. 100만원 이내 계좌 보유 금액에 대해 최대 연 4%를 SK페이 포인트로 지급합니다. 이커머스 업체들의 금융 확장은 간편 결제와 통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픈마켓 판매자들을 위한 금융 상품도 내놓고 있죠. 네이버는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의 비금융 정보로 신용등급을 매긴 뒤 제휴사인 캐피털사를 통해 돈을 빌려주는 대출 상품 출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1번가는 SK텔레콤, 현대캐피탈과 협력해 비금융 데이터를 신용평가에 활용해 운영자금을 지급하는 11번가 이커머스 팩토링을 출시했습니다. 최근 서비스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늘렸습니다. 여기에 쿠팡도 4월 핀테크 사업부를 분사하는 등 금융 서비스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2019년 일자리 행정통계 임금 근로자 부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4,245만원, 중위 대출액은 4천만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281만원과 440만원 늘었습니다. 연령대로 보면 젊은 직장인의 대출 증가가 두드러졌는데요. 20대 이하 직장인 1인당 평균 대출액이 1,243만원으로 1년 새 46.8% 증가했습니다. 30대는 5,616만원으로 14% 늘었죠. 20에서 30대에서 가장 많이 늘어난 대출은 모두 주택대출 85.8%와 주택 외 담보대출 20.4%였습니다. 주택 외 담보대출에는 부동산, 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등이 포함되죠.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평균 대출액은 6,688만원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의 3,368만원보다 2배 많았습니다. 연체율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0.91%, 대기업 근로자가 0.26%였습니다. 산업별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8,590만원으로 가장 많았는데요. 정보통신업이 6,079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 3,100만원, 숙박 및 음식점업은 1,487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